그 사람 이름이 핸드폰에 떴을 때 당신의 가슴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설렘이었습니까? 아니면 피곤함이었습니까? 68세 은주 씨는 작년 봄 35년 친구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그녀가 끝까지 하지 못한 그 말, 영상 끝에서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혹시 나중에 후회할까봐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민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끊을지 말지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끊어도 되는 인연인지를 판단하는 7가지 명확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끊는 방법과 서서히 거리를 두는 방법, 2가지를 모두 알려드릴 테니 당신이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만난 후 3일간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편안한 사람과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도 여운이 따뜻합니다. 오늘 참 좋았어 하고 미소 지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3일을 끕니다. 만나는 동안에는 괜찮은 척 했지만 집에 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괜히 한숨이 나오고 괜히 자책하게 되고 괜히 내가 그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틀째, 3일째까지 그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67세 순자 씨는 매달 한 번씩 교회 언니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늘 울컥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좋은 사람인데.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언니는 자신의 자식 자랑만 했고 순자 씨의 힘든 이야기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지라며 넘겼습니다. 만남 후 3일간의 우울,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영혼의 경고입니다.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당신은 당신일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2번째 신호, 이름만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핸드폰을 열었을 때 카카오톡 목록에서 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콩닥거리며 반가운가요? 아니면 아 또 하며 한숨이 나오나요? 이것은 매우 정확한 신호입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만 봐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갈 때 그 이름은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63세 민수 씨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친구의 카카오톡을 일부러 안 읽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도 며칠째 안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면 뭔가 부탁이 있을 것 같아서,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구나. 오늘 밤 조용히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연락처를 천천히 내리며 각 이름을 보세요. 그 이름을 볼 때 당신의 가슴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반갑다고 하나요? 피곤하다고 하나요? 당신의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3번째 신호,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당신은 ATM이 아닙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 사람입니다.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일까요? 아니면 있잖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일까요? 진짜 인연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리워서 연락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밥 먹을 사람이 없을 때, 돈이 급할 때, 누군가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6개월 테스트입니다. 지난 6개월간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한 횟수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게 몇 번인지, 부탁이나 하소연으로 연락한 게 몇 번인지 나눠보세요. 만약 80% 이상이 후자라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친구가 아니라 서비스 센터입니다.
70세 영희 씨는 늘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려본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 손주 돌인데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그날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35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일방적 헌신이었다는 것을 공자가 말했습니다. 벗은 나를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는 존재다. 이해는 양방향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네 번째 신호.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곤합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나기 3일 전부터 당신은 벌써 피곤해집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또 저 이야기 하려나? 어떻게 빠져나올까? 만나기도 전에 이미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좋은 인연은 만나기 전부터 설레게 만듭니다. 나쁜 인연은 만나기 전부터 지치게 만듭니다. 약속 전날 밤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일 그 사람을 만날 예정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내일 뭐 입고 가지? 어떤 얘기 나눌까? 이런 기대가 드나요? 아니면 내일 비 왔으면 좋겠다. 취소됐으면 이런 회피가 드나요? 후자라면 이미 당신의 무의식은 이 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세 경자 씨는 매달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일주일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설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임에 가면 늘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가 있었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에 자신만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모임을 빠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그만 가라고. 5번째 신호. 나를 바꾸려 듭니다. 존중 없는 관계의 증거입니다.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말대로 했으면 좋겠어. 조언인 듯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존중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쁜 인연은 당신을 고쳐서 자기 입맛에 맞추려 합니다.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위험한 신호로 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을 조심하고 행동을 검열하고 취향을 숨기고 의견을 삼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억압입니다. 65세 철수 씨는 친구 앞에서 늘 조심했습니다. 골프 이야기만 나오면 친구는 철수 씨의 자세를 지적했고 여행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데는 별로야라며 평가했습니다. 철수 씨는 점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부정당할 텐데 관계가 끝나가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당신을 고치려는 사람은 당신을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6번째 신호.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힘듭니다. 늘 피곤합니다. 늘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처음엔 들어줬습니다. 친구니까. 하지만 6개월, 1년, 언제나 똑같은 불평, 언제나 똑같은 피해의식, 언제나 당신만 듣는 역할. 만나고 나면 당신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머릿속에 그 사람의 말이 3일간 맴돕니다. 에너지 출납부 테스트를 해보세요. 종이를 꺼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평가해 봅시다. 왼쪽, 이 사람이 내게 준 것, 위로 조언 웃음 응원. 오른쪽, 이 사람이 내게서 가져간 것, 시간 감정 에너지 돈 평온함. 5대5가 이상적입니다. 3대7이면 불균형입니다. 1대9라면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세 정희 씨의 친구는 만날 때마다 2시간을 하소연했습니다. 정희 씨가 힘든 얘기를 꺼내면 나는 더 힘들어. 나는 결국 또 자기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그 친구와의 10년을 돌아봤습니다. 그 10년 동안 친구는 단 한 번도 넌 요즘 어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불필요한 말 앞에서 침묵한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자비입니다.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 이 관계를 지우는 상상을 합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없다면 그 상상 끝에 두려움이 오나요? 아니면 평화가 오나요? 만약 평화롭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최종 판단 테스트입니다. 조용한 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연락처가 내 폰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당신의 첫 감정은 무엇인가요? 아, 안 돼. 이런 공포와 상실감인가요? 아니면, 아, 편하다. 이런 안도와 평온인가요? 후자라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68세 은주 씨는 35년 친구를 끊기 전 이 7가지를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만난 후 3일간 우울, 이름만 봐도 한숨, 필요할 때만 연락, 만나기 전부터 피곤, 나를 바꾸려듬, 감정 쓰레기통, 지우는 상상의 평화. 7개 모두 해당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구나.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관계 끝났구나.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끊는 것, 하나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게 어느 쪽이 더 편한가입니다. 방법 A. 완전히 끊는 법. 확실하지만 단호하게 완전히 끊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이 남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 흐지부지하면 다시 끌려갈 것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마음의 확신 갖기. 끊기 전에 스스로에게 확실하게 말하세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끊고 나서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본능이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버리면 안 되지만 관계는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2번째 단계, 조용히 사라지기. 대부분의 경우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면 상대는 방어하고 당신은 설득당하고 결국 흐지부지 됩니다. 그저 조용히 연락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연락처를 지우면 됩니다. 카카오톡 차단하기. 삭제가 아니라 차단. 내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전화번호 삭제하기. 혹시라도 다시 연락하고 싶어질 때를 대비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SNS 뮤트하기. 상대의 일상이 보이면 다시 미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 저녁에 끝내세요. 망설이면 못합니다. 68세 은주 씨는 어느 토요일 밤 결심했습니다. 연락처를 보고 5초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3번째 단계, 죄책감을 다루기. 끊고 나면 죄책감이 올 것입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죄책감이 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그 사람은 나를 떠나보낼 때 이만큼 고민했을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당신만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며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만이 오래간다. 당신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 관계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4번째 단계, 빈자리 채우기. 사람을 끊으면 시간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허함에 다시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과 만나던 시간에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그 사람과 통화하던 시간에 산책하기, 책 읽기,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더 자주 연락하기. 67세 순자 씨는 교회 언니를 끊고 나서 매달 만나던 그 시간에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곳에서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방법 B. 관계의 농도 조절하기. 서서히 희석시키기. 완전히 끊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래 알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농도를 이해해 봅시다. 커피를 생각해 보세요. 진한 에스프레소부터 물을 탄 아메리카노, 더 많이 탄 연한 커피까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관계, 에스프레소입니다. 거의 매일 연락, 깊은 이야기 나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 70% 관계, 아메리카노입니다. 주 1회에서 2회 안부, 가벼운 대화 위주, 중요한 일만 공유. 30% 관계, 연한 커피입니다. 월 1회 정도 안부, 형식적 대화, 피상적 관계 유지. 5% 관계, 거의 물입니다. 명절이나 생일만 연락, 1년에 한두 번 안부, 최소한의 예의만 유지. 0% 관계, 완전 단절입니다. 연락 없음. 중요한 것은 지금 100%인 관계를 갑자기 0%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70%로, 30%로, 5%로 서서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그 변화를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농도 조절의 구체적 방법입니다. 100%에서 70%로 줄이기. 목표는 가까운 친구에서 그냥 아는 사람으로 전화는 받되 먼저 걸지 않기. 만남 횟수 줄이기. 월 2회에서 월 1회로 만나도 2시간 이내로. 깊은 고민 상담은 안 하기. 요즘 바빠서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70%에서 30%로 줄이기. 목표는 그냥 아는 사람에서 옛 지인으로 카톡 답장 시간 늘리기. 바로에서 몇 시간 후로 다음 날로 만남 제안해 일정 확인해 볼게 후 안 잡기. 대화 주제를 날씨, 건강 등 표면적으로만. 사진이나 일상 공유 안 하기. 30%에서 5%로 줄이기. 목표는 옛 지인에서 명절 인사만. 먼저 연락 완전히 끊기. 연락 와도 간단히만. 네, 잘 지내요. 님도 건강하세요. 만남 제안은 부드럽게 거절.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농도 조절의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농도 조절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덜합니다. 끄는 게 아니라 바쁜 거야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도 상처가 덜합니다.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멀어짐으로 느껴집니다. 후회할 여지를 남깁니다.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63세 민수 씨는 20년 친구와의 관계를 100%에서 30%로 조절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어색했습니다. 친구가 요즘 왜 이래? 물었지만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자려고 라고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6개월 후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끔 안부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민수 씨는 말합니다. 완전히 끊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마음도 편하고 부담도 없어요.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2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완전히 끊는 게 맞는 사람. 한번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는 성격. 미련을 남기면 다시 붙잡힐 것 같은 경우. 상대가 독성이 강해서 조금의 접촉도 피해를 주는 경우. 명확한 마무리를 선호하는 성격. 농도 조절이 맞는 사람.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편한 성격. 오래된 인연이라 완전 단절은 부담스러운 경우.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연결은 유지하고 싶은 경우.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는 성격.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한 쪽이 정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마음에 평화를 주고 가짜 인연은 마음에 혼란을 준다. 끊든 희석시키든 그 선택 후에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 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68세 은주 씨, 35년 친구의 연락처를 지우고 6개월 후
제게 말했던 그 문장.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그녀가 끝까지 하지 못한 그 말.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난 것 같아요. 은주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이상했어요. 35년을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요. 토요일 오전마다 전화벨이 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리지 않았죠. 첫 달은 죄책감이 왔어요. 내가 너무한 건가?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끝내도 되나?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지니까 그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천천히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5년간 매주 만났던 그 친구는 사실 저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저도 그 친구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혼자가 되기 싫어서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후회는 없어요. 아니, 후회는 하나 있어요.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그게 후회예요. 은주 씨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알아요. 인연을 끊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였어요. 빈자리가 무서웠지만 그 빈자리에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인연을 끊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 빈자리가 무섭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는 진짜 채워져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비어 있었는데 당신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릇이 비어야 쓸모가 있다. 집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으면 편안함이 찾아온다.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도 어쩌면 탐욕일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 대한 탐욕, 외롭지 않으려는 탐욕, 그 탐욕을 내려놓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혼자가 되지 않으려는 내 두려움을 위해서? 만약 후자라면 그건 이미 끝난 인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당신을 소모시키는 인연에 쓰는 시간을 당신을 살리는 인연에게 주세요. 인연을 끊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 위에 진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